희망원 사태와 대가대 비자금 조성, 대가대병원 회계 부정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구청은 쇄신을 요구하는 신부들을 보복성 인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년 국비 예산이 늘었지만 대구 경북은 오히려 줄어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오는 10월부터 경북도 내 학교 청소원 등 용역업체 직원 1,600명의 신분이 학교장 직속으로 바뀝니다.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포항시가 150억 원짜리 보행교 건설을 추진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 일부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다시 무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연일 비 소식도 있어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며칠째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오늘은 지금 보이는 대구의 하늘처럼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무척 짧은데요. 외출하실 때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22도, 안동은 2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34도, 안동은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무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와 청도 그리고 경산은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될 것으로 보여 수분 섭취 등으로 건강관리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이런 무더위 속에 오늘도 곳곳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 오후 들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가방 속에 휴대용 우산을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3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짜여지면서 대구 경북 국비 사업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구는 비슷한 수준이고 경북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국비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큰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내년 국비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345개 사업에 5조 4,700억 원을 건의했는데 정부는 2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224개 사업에 3조 1,60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839억 원이 줄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726억 원, 국가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에 10억 원 등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사업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구미 스마트 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비롯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경상북도가 새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다 100% 따기는 좀 힘들 거다. 그래도 한 3조 6천억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조 6천억 기준으로는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도 516개 사업에 3조 3천억 원을 건의했지만 4천억 원이 깎인 2조 8,900억 원 반영에 그쳤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예산이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은 100억 원 깎였습니다. 안심에서 하양 복선철도 건설 예산도 150억 원 가까이 줄었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은 225억 가운데 고작 1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한 그런 인프라 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국회 심의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과는 달리 부산을 비롯해 세종, 대전 등 다른 지자체는 국비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국비 확보가 목표액보다 크게 밑도는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앙부처의 정책과 예산 배분의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희망원 사태와 대구 가톨릭대 비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수백억 원대 회계 부정 의혹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구청은 쇄신을 요구하는 신부들을 잇따라 보복성 인사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권 유린으로 생활인들이 억울하게 숨진 사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었던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 희망원을 위탁 운영했던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신부 수십 명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교구 쇄신을 위해 희망사제연대 결성을 도모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희망사제연대 결성을 주도했던 신부들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대교구의 보복성 인사조치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대구대교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한길 대주교에게 쇄신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정은규 monsignol은 지난 2월 정직당했습니다. 2011년에는 가톨릭 신문 전 사장 신부의 6억 원대 횡령 의혹을 찾아낸 신부가 역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대구대교구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순명을 철칙으로 삼는 천주교회에서 대주교의 명령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교구 쇄신을 요구하며 나섰지만 대구대교구는 임성무 전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의혹들을 규명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사회단체라든가 신자들에게 오히려 탄압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명을 이거는 저버리는 이런 어떤 행위라고 보입니다. 대구대교구는 희망원 사태로 감옥에 갔다 온 신부를 주요 성당의 주임 신부로 발령을 내기도 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누리지만 그건 우리 교구서 하는 거고 교구서 본당 신부를 그냥 발령내는 거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는 어디서 할 수가 없죠.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는커녕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자는 사제들과 평신도를 오히려 억누르고 멀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선거 캠프의 최측근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현직 교육감이 경찰에 출두한 만큼 조사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했습니다. 전번 나가셨습니다. 저는 조사고 법적 판단은 법적 판단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조사받은 내용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강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경력 사항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여 부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수당 소속이라고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 교육감 선거 캠프 기획팀장 A씨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와 공보물 인쇄업체 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 교육감을 한 번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대구는 규제를 피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재개발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투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는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5.6% 올랐습니다. 서울 종로구보다도 상승폭이 컸지만 이번 정부 규제 칼날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과 청약 경쟁에서 과열됐던 대구 중구도 규제를 피했습니다. 다만 수성구와 중구에 이어 남구까지 세 곳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좀 감소를 해서 대구시는 지역 경제에 좋지 않은 악재를 피했다며 안도했습니다. 재생산 공모 사업에도 아예 응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낙후된 도심 개발 사업에 막단 지장을 준다. 일부는 정부 결정이 대구 아파트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구가 수도권 못지않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자체나 아니면 여러 부분에서 계속 관리 감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거래 동향과 청약 상황을 좀 더 보고 규제 강도를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걷기 열풍을 타고 포항 형산강에 150억 원짜리 보행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요청한 건데 유례없는 경제난에 빠진 포항에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상수원 취수구 바로 아래에 자전거와 보행 겸용 다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높이 13m, 폭 5m, 길이 400m짜리 다리를 건설하는 데 줄잡아 150억 원이 듭니다. 생산과 소비할 것 없이 지역 경제가 최악인 포항에 150억 원이면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블루벨리 산단에 180만 평이 업체 하나가 없이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150억 되는 돈을 고용 창출이나 기업 유치에 대체를 하였다면 게다가 철새 도래지가 파괴되는 불필요한 토목 공사라며 환경단체가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환경적인 자산들을 마구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여기다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왕래할 필요가 있느냐. 반면에 형산강 경주 구간인 서천 장군교는 지난 2002년 기존의 폐철교를 활용해 만든 대표적인 예산 절감 사례로 꼽힙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형산강의 시원한 풍광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성동 예술의 전당에서 현곡면을 잇는 보행 겸용 자전거 다리 건설도 예산을 절약한 경우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천북면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보강에 나서자 경주시가 보위에 교량을 넣는 방식으로 문화재 당국을 설득한 것입니다. 마침 그 부산청에서 원령골을 새로 만드는 사업에 더불어서 같이 하기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같은 강에 보행교를 놓는데 포항과 경주 두 도시의 예산 아끼기 전략은 달랐습니다. 보행교 건설이 남구 주민의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다리를 걷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도내 각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200명이 올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추가로 10월부턴 학교 청소원 등 용역업체 직원 1,600명의 신분이 학교장 직속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역업체 소속에서 도내 학교장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는 직원은 10개 직종에 모두 1,655명입니다. 청소원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경비직인 당직 전담 요원이 424명, 문단속 요원이 33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학 차량 보조원 164명도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정년은 만 60세지만 용역업체가 고령자를 주로 고용해왔던 청소, 당직, 문단속 직종은 정년을 만 65세로 높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올해 초 시간제 근로자 1,2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2단계 조치입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직고용을 통한 용역업체 돌아가는 이윤을 근로자 처우 개선비로 쓸 수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임금 인상 효과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측은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단속 요원의 80%가 70세 이상인 상황에서 정년 유예가 끝나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고 이는 당초 고용 안정을 목표로 했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이제 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의 취지인데 이게 전혀 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앞서 경상북도도 의료원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도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함께 고민하고 덜어주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요. 아빠들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고 직장 내 육아시설을 두는 등 다양한 정책 시행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의 민성빈 기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근무하는 이효정 씨는 오전 10시 10분쯤 두 아이와 함께 출근합니다. 5살과 3살 난 아이를 백화점 2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11층 사무실에서 하루 업무를 시작합니다. 퇴근 때까지 회사가 육아를 책임져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중간에 아프다든지 돌발 상황이 생긴다든지 제가 직접 이제 들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병원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업무에 최대한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직원 신경원 씨는 최근 아내가 출산을 한 뒤 한 달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첫 달은 통상 임금의 100%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 때문에 그 복직을 하고 나서 업무의 효율이 엄청 늘었었는데, 그리고 또 가족이 또 그렇게 바탕이 되어 주니까. 부산 지역의 다른 기업들도 유연근무제 도입과 퇴근 시간 지키기 등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오늘 오전 5시 1분 울진군 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은 깊이 11km에서 발생했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땅은 축구장 3만 4천여 개 크기인 2억 3천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4,200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제주도 순이었고 땅값 총액으로는 11조 원 정도의 서울에 이어 경기, 전남, 인천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소유 땅은 1년 전과 비교해 2.3% 늘었는데 대구는 10.2% 줄어들었고 경북은 0.5% 늘었습니다. 소유 주체로는 미국을 제외한 합작법인이 8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미국 교포 6조 5천억 원, 순수 외국 법인과 미국 합작법인이 각각 4조 원어치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를 출고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담당자 1명이 총기를 출고하는 현재 심사 체제에서 여러 부서가 합동심사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심사위를 구성하는 등 엄격한 심사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총기 출고 심사 강화는 지난 21일 봉화에서 70대가 공무원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의 대응책으로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경술국치일을 맞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각 가정을 대상으로 조기 개항 운동을 추진합니다. 경술국치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1910년 8월 29일을 뜻합니다. 대구시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국치일을 잊지 않고 시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기 개항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랜 세월 함께해온 보자기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2018 동아시아 보자기 페스티벌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 삼성창조경제단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보자기로 하나 되는 3국 문화 대축전을 슬로건으로 3국의 보자기와 섬유소품 전시, 3국 공연, 이효재 보자기쇼, 대구시 무형문화재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보자기 축제는 대구시가 중국 창사시, 일본 교토시와 함께 도시 간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3국의 공통 콘텐츠인 보자기를 테마로 올해 2회째 개최됩니다. 지역의 소비자들이 2달 연속 경제 상황을 나쁘게 봤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낸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98.2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 이하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인데 2달 연속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이달도 94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매달 100을 밑돌아 6개월 뒤에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지 100곳을 정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독립운동 정신계승사업회는 지난 2년 동안 대구의 독립지사들이 활동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 여행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대구의 각 구군별로 독립운동 유적을 소개하고 해설을 담은 이 책은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의 2018년도 지역우수 출판 콘텐츠 공모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며칠째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오늘은 뒤에 보이는 대구의 하늘처럼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무척 짧은데요. 외출하실 때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22도, 안동은 23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34도, 안동은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무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와 청도 그리고 경산은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이런 무더위 속에 오늘도 곳곳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들어 경북 북부엔 가끔씩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가방 속에 휴대용 우산을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우리 지역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들어 일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영천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23도, 김천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3도, 김천 3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3도, 의성도 2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의성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3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